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문정권의 사정 라인은 범죄와 부패 투기 집단이다. 이런 제목의 어마어마한 글입니다. 이거는 국가라고 만약에 이 사설 제목처럼 이렇게 된다면 이 정권을 어떻게 국가 정권이라고 하겠습니까? 문정권 사정 라인은 범죄를 갖다가 부패를 투기를 잡아야 될 이 사정 라인이 범죄 집단, 투기 집단, 부패 집단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사설자 제목이 문정권 사정 라인은 범죄, 부패, 투기 집단 이렇게 제목을 걸었습니다. 아우 대단하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결국 어저께 사퇴를 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청와대 소위 사정 라인 중에 핵심입니다. 민정수석실의 가장 센 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고 또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인 어떤 법치의 감각을 요구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김 씨에 대한 인사검증 시에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단정을 피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서 결격 사유가 아니고 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버티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론이 들끓으니까 뒤늦게 사표를 받았습니다. 사표를 받았는지 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정 라인을 총책임지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 아래 바로 민정비서관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분 한 분 있죠. 이광철.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든가 반부패 비서관이 사정 관련 정책 특별감찰반이 고위공직자 감찰을 각각 담당합니다. 그런데 권력형 범죄하고 비리를 감사라고 둔 조직인데 그 조직이 지금 그 조직의 책임자인 김기표 비서관이 김기표 비서관이 결국 사퇴를 해야 될 엄중한 사안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30년 친구 당선이 소원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하니까 딱 청와대 비서실 3개 조직이 그냥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3개가 아니고 8개죠. 8개.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 야당 후보에 대한 하명수사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수사를 지금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니까 수사팀을 이번에 인사해서 전부 다 물갈이 갈아치워 버렸지 않습니까?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검찰총장 김오수인데 김오수가 친정권 검사의 이름난 톱 아닙니까? 조 씨는 자녀 입시 비리, 뇌물수수, 감찰 무마 등 파렴치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정권이 저지른 여러 불법에 관여한 피의자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여전히 사정 라인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을 의도적으로 과장 왜곡했다는 그런 혐의, 김학의 씨의 불법 출국 금지를 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 등등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사 책임자들과 이 부분에 인사로 날아갔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시를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돼 버렸습니다.
이 시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은 완전히 묵살됐습니다. 권력의 비호가 없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책임졌던 검사들이 좌천되고 또 수사팀 의견이 묵살되고 이런 일들이 이 백주의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의 비호가 없었다면 이거는 상상조차 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 사설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 비서관을 곁에 두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고 지금 신문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정권의 사정라인의 임무는 정권의 비위를 감추고 덮어주는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날 텐데 그러나 권력을 쥔 사람들은 이 호주머니에 공깃돌 굴리기 작업, 공깃돌이 마침 주머니에 공깃돌이 아무리 돌멩이일지언정 자기 주머니에 있을 때 그 권력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은 주머니 밖으로 튀어 안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주머니가 워낙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머니, 이 권력의 주머니, 권력을 쌓고 있는 그 주머니, 검찰도 장하겠죠. 공수처도 장하겠죠. 법원도 사법부도 장하겠죠. 국회도 장하겠죠. 온통 장악. 뭐가 겁나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가 딱 되고 대통령이 바뀌는 날 해바라기처럼 권력은 또 그 태양을 따라서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순간 믿었던 누구가, 믿었던 갑이, 믿었던 을이, 믿었던 병이, 믿었던 정이 싹 움직입니다. 어떻게? 0도에서 180도로 바뀝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권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옳지 못한 일은 더더욱 180도 확 돌아섭니다. 그리고 많은 비리들이 제보됩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죠. 아, 우리 임기가 있는데, 뭐, 임기가 4년이니까, 뭐, 더 남고 또 사정기관들 다 있으니까, 뭐. 하지만, 대통령 권력 이양이 딱 바뀌면 우선 사정기관장들을 전부 갈아칠 수 있습니다. 임기요? 임기요? 여태까지 임기된 거 봤습니까? 임기 지킨 거 봤습니까? 검찰총장 임기제 됐지만 임기된 거 봤습니까? 임기에 제대로 나간 분들 봤습니까? 경찰청장 임기에 나간 거 봤습니까? 경찰청장은 임기가 또 없잖아요. 국정원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훅 불면 날아가는 자리가 국정원장. 또 사법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법부는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우리법연구회라든가 인권법연구회 빼놓고 김명수 사단을 빼놓고는 얼마나 많은 지금 판사들의 고통과 고뇌가 많이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성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 군이요? 국군 통수권자가 바뀌면 여기서부터 별 10개까지 쫙 바뀔 수 있습니다. 바꾸겠다는 거. 그리고 비판이 그들이 국가 안보를 무위로 돌렸다는 그런 얘기들이 투서들이 막 들어오고 또 수사를 하기 시작하겠죠. 갑자기 별 4, 5시. 과거에 봤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도 박모 장군이라는 분도 옷을 전역을 했는데 옷을 입혀가지고 그거 봤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들어가는 영창에 이중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자, 제가 왜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권력은 허무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권력은 잡았을 때 성실하게, 곱게, 양심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걸 사용하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권력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저도 권력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네. 국민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뭐 때로는 조금 오르기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판을 엎은 거 처음 봤죠. 국민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막 법을 찍어냅니다. 자기들이 생각만 하면 팍팍팍팍 법률 제조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은 뻥긋뻥긋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회의원 날이라고 말이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